자, 이 단원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줄 거야. 이 기본적인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복습입니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 복습할게요. 피타고라스는 어떤 도형에서 성립되는 거냐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성립되는 정리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이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하고 빗변을 C라고 하신다면 맞나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내가 피타고라스를 해석하는 상황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을 각각 제곱한 거에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해. 알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피타고라스를. 맞죠?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이게 성립되는 그 어떤 값을 배울 거야. 비율이라고 표현을 해서 A 대 B 대 C라는 저칭으로 좀 배우게 될 텐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수학을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비율은 3대 4대 5죠. 맞죠? 그래서 요 길이가 3이고 얘가 4면 얘는 5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맞나요? 그래서 그런 친구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대 4대 5랑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냥 이걸 하나 더 외워주세요. 6대 8대 10 알았죠? 자주 나오니까 얘는 곱하기 2 한 거야 그냥. 근데 그냥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5대 12대 13 이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8대 15대 17 정도까지 외우고 있으면 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좀 지엽적인 건데 7대 24대 25까지 외우면 피타고라스의 수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알겠나요? 이거 중학교 내용이죠?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넥스트. 만약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따가 삼각형 그려줄게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 길이랑 같은 상황이라면 1대 1대 루트 2야. 맞니? 그래서 요거의 비율은 1대 1대 루트 2야. 다음 30도, 60도, 90도인 이런 삼각형 90도, 60도 그 다음에 30도 요런 삼각형일 때는 1대 루트 3대 2야. 1대 루트 3대 2야. 그래서 이 친구는 1대 루트 3대 2라고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수각 삼각형에 대한 비율입니다. 맞나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알겠죠? 다음 사실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래. 자 볼게요. 1대 2대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비율이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처리하시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시면 1 더하기 4면 5가 되겠고 거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5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1대 2대 루트 5라고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 알겠어요? 추가적으로 1대 3대 루트 10까지도 일단 가지고 계세요. 알겠나요? 아마 이걸 외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속도를 위해서 여기까지 가보실 수 있어요. 이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만약에 1이고 이 길이가 3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더하시면 10이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10이 될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여기는 요 숫자가 만약에 3이 되고 얘가 9가 된다면 숫자의 규모가 커진단 말이야. 맞나요? 3의 제곱, 9의 제곱하면 9 더하기 80이라면 90이지. 90에다 루트 씌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하시면 돼.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 정도는 너무 기본인데. 만약에 여기 30이고 9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규모가 커진단 말이야. 피타고라스가 무적은 아니라고.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걸 비율로 보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3대 루트 10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9잖아? 그럼 뭘 보시는 거냐면 1대 3이라는 걸 보라고. 근데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게 3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3루트 10이겠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30이지. 30이고 90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겠냐고.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30 루트 10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자, 좌표평면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라는 점이 5,10이라고 있다라고 할게. 그럼 저 점을 좌표평면에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좌표평면에 내가 찍기 위해서는 좌표평면을 그려야 되는데, 좌표평면이라는 건 X축, Y축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5,11을 찍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찍지 마, 제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성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점의 좌표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맞나요? 맞죠? 그럼 1사분면 위에만 점 찍으면 되는 건데 왜 2, 3, 4, 4분면을 다 그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하시겠어요? 1사분면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 점만 그린다라고 한다면 나라면 X축, Y축을 이렇게 그릴 거야. 알겠지? 1사분면이 두드러지도록. 괜찮죠? 그 다음에 5,11을 이렇게 모는 종이 쓰지 말고 그냥 대충 한 요 정도쯤에 5 쓰고 대충 한 요 정도쯤에 12 쓰면 이게 5,12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모는 종이처럼 만들지 말라고. 알았어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또 5,11을 찍으라고 한다면 5,12 이런 아이들도 있어. 이건 최악이야. 맞지? 대충 어느 정도는 비율이 맞도록 세팅을 하자고. 알겠지? 이렇게 점을 찍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좌표평면에서 X축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Y축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점들이잖아. 맞죠? 근데 그 점의 일단 특징은 Y좌표가 0인 거야. 맞나요? Y좌표가 0이고 이때 이 X좌표는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미지수로 세팅하시면 돼. 맞나요? 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바꾸면 돼. 괜찮지?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점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X좌표가 0일 때가 되겠고 Y축 위에 있는 점에 그 Y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뭐 B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자고. 괜찮나요? 자, 다음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이라고 볼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을 그려볼게요.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랑 Y좌표가 동일한 값을 가져. 그래서 이때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미지수를 세팅한다면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요. 괜찮나요? 됐죠? 자, 일단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을 수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번에는 뭐냐면 수식을 보고 우리가 재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A, A 플러스 2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이겠죠. 맞나요? 이걸 보고 이렇게 독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일단 a 대입하면 이거 a 플러스 2니까. 괜찮나요? 동일한 느낌으로 만약에 p, p 제곱이라고 하신다면 이 친구의 의미는 y는 x 제곱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정리하세요. 자, 네 번째 이야기. 사실 다음 단원 내용이지만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직선이야. 직선을 만들려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 직선의 고유한 특징 기울기 m이라고 할게. 지나는 점은 x1, y1이라고 할게. 괜찮나요? 기울기 m을 갖고 지나는 한 점 x1, y1이라고 한다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이 되겠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 물론 다음 단원에도 나와. 알겠죠? 다섯 번째, 세 줄 비워주세요. 자, 다섯 번째. 도형 공부할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그려보세요. 뭔지 알잖아요. 이거 모르면 공부하면 안 돼요. 진짜로 수학 공부하면 안 돼요. 이등변 삼각형 지금 모르면. 아무도 없죠? 요 길이랑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런 도형이 나오면 뭐 하셔야 돼요? 뭔가를 뭐 하셔야 될 거예요. 뭐 해야 될까? 조용히 뭐 할까 하다.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나왔어. 어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거? 여기다 수선해봐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거 얘기한 건 아니죠, 종혁아? 그냥 맞다고 하지 그랬어, 그냥. 오케이? 이 선을 그리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결과적으로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그래서 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수직 이등분선이라 불러요. 알겠나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야 돼요. 뭐지? 이런 걸 보조선이라고 표현하죠. 맞나요? 저거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에요. 되든 안 되든.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맞죠?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인데 모든 길이가 다 똑같은 친구니까 정삼각형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쓰는 거 아래다가 정삼각형. 정삼각형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네 각의 합, 안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각각 60도씩 나눠 먹어요. 그래서 여기다 60도 표시할게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세팅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 길이랑 다 A로 동일한 상황인데 인정하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역시나 이 친구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셔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 A지 않을까요? 절반이니까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저기 피타고라스의 수의 비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도, 30도, 90도인 상황일 때는 1대 루트 3대 2란 말이에요. 여기 1의 비율을 갖고 있고 여기다 곱하기 2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다가 루트 3 곱한 2분의 루트 3 A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해가 됐죠? 그럼 암기예요. 이제 정삼각형의 높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됩니다. 넓이는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실제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요거 해보시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자동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이거고 넓이는 이거다. 괜찮을까? 응. 내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건 진짜 필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이때 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외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접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됐나요? 이 테마 이름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에요. 그럼 이 원안에 내접한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저 친구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이므로) 반원을 표시해야 되겠고요. 그럼 반원이라면 이 선은 지름이 되는 거겠고 이거일 때만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직각을 작도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게 지름이므로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랑 같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 가장 긴 변의 이름을 빗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다? 외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직각삼각형만 이런 식으로 그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외심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외롭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기다가 중점을 찍으면 이게 외심이라고. 자, 일단 천천히 생각할게. 이게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겠지. 외심이고 나발이 공간에.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볼게. 이게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름이죠? 얘도 반지름이죠? 맞나요? 그러면 원이 안 그려져 있어도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 길이랑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알겠죠? 요 세 개 길이가 다 같습니다. 직각삼각형일 때. 괜찮지? 만약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고 써볼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야. 맞나요? 그럼 역시나 이건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라본다면 수선을 내리시면은 이렇게 되겠어. 수직 이등분선 맞는 거야.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지. 근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 동그라미 길이랑 동그라미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은 일단 빗변에 중점이 있다는 거 중학교 마인드고 고3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나오셨을 때 이런 친구를 그려보시면 요 길이 다 똑같을 거다라는 거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각삼각형이면 외심이 어딨죠? 이렇게 예각삼각형 그려본다면 이 내부에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면 외심은 바깥쪽에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각삼각형이면 내부에 있고 삼각형 내부에 있고 둔각삼각형이면 외심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요 변 내부에 있다 라고 한다면 미안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변에 외심이 있대. 그럼 당연히 여기 있다는 소리고 이게 직각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지 않고 이 변 안에 있기 때문에 빗변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중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7번째 수직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이 평면좌표 단원이 아니라 이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다시 공부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직선 한번 볼게요. 요런 직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되겠죠? 그때 하얀색 직선이고 파란색 직선이야. 직선이라고 하는 건 고유의 성질인 기울기가 있다고. 이 하얀색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표현할게. 파란색의 기울기를 M2라고 표현할게. 수직일 때는 저 각각의 기울기, 수직일 때 얘기하는 거야. 수직일 때는 저 각각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래. 왜냐고 묻지 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이걸 좀 가지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괜찮을까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괜찮지? 만약에 이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이 기울기는 5야. 그럼 어떻게 빨리 하냐면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시면 돼요.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세요. 알겠어요? 다시 갈게요. 너랑 너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꾼다. 기울기 하나 5라고 한다면 뭐라고? 수직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라고. 마이너스 5분의 1. 할만하죠? 얘 기울기 2분의 3이래. 그럼 역수치하고 부호 바꿔요. 마이너스 3분의 2. 할만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아직 평면좌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알겠지?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좌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다. 1번입니다. 두 점.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두 점. 수직선이 있고 좌표표면이 있는데 일단 수직선에서 대화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 이런 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있어요. 맞나요? A라는 점을 여기다 찍어줄게요. B라는 점을 여기다가 찍어줄게요. 괜찮지? 이때 이 A라는 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할게. B라는 점의 X좌표를 X2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 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수학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의 생각을 말해봐, 한번. 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 이렇게 있다고. 뭐 하고 싶어? 왜? 그리고 거리를 구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들 집이 있고 여기 학원이 있다고 쳐봐요. 당연히 드는 생각은 얼마나 걸어가야 돼? 뭐 타고 가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거잖아. 그게 다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고민하는 게 그런 거잖아. 역시나 그래. 이 수학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두 점이 나왔잖아. 이 두 점의 거리가 궁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알겠어요? 이 거리를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 맞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얘를 x2라고 내려줬고 정해줬고 얘를 x1이라고 내가 규정을 해줬단 말이야. x2가 x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 상황이잖아. 근데 이게 x1이랑 x2가 누가 더 왼쪽에 있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하면 돼요. 왜? 거리는 양수일 테니까 항상.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정리. A, B라는 거리는 수직선에서의 A, B라는 거리는 x2에서 x1을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대소 비교가 안 된다고 한다면 x1 빼기 x2에다가 하고 그냥 절대값 취하면 된다고요. 똑같다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좌표평면으로 넘어갈게요.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어떤 점이 있고요. 또 어떤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괜찮나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좌표평면이니까 이 친구는 x1, y1이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두 개 찍혀 있다고요. 뭐 하고 싶다고요? 두 점을 이어보고 이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든다고요. 맞나요? 좋아. 그럼 첫 번째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 볼게요. A, B의 길이 표현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수직선 아까 상황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건데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한번 보세요. 요게 X좌표 X1이죠. 너의 X좌표 X2잖아요. 맞지?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는 저기서 공부했듯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면 돼요. 맞니? 뭐 엄밀히 따지자면 절대값 붙이는 건데 확실하니까 이렇게 할게.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만약에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길이는 요게 Y좌표에서 요게 Y좌표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Y2 빼기 Y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냐? 여기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저 길이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A, B라고 하는 저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상황이에요. 괜찮나요? 맞죠?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유도돼서 나온 거라고. 괜찮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죠? 좋아요. 다음 수직선 말고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 생각도 한번 가져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어보시면 이런 직선이 생길 텐데 두 점이 나왔으니까 이런 직선이 생길 텐데
저 직선의 기울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x 증가량은 요거고 y 증가량은 요거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괜찮을까요? 좌표 표현에서 2점 나오면 뭐라고? 거리가 궁금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기울기를 궁금해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야. 알겠지? 아까 내가 2줄 정도 다 어디 갔어? 2줄 정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1차 함수에서 요걸 1번 상황이라고 할게요. 2번 상황. 어떤 A라는 점 x1, y1 주고 B라는 점 x2, y2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점 2개 준 상황이라고 할게. 이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1차 함수를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울기를 공부했다고요. 인정해요? 그래서 요 m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이걸로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맞나요? 기울기?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아무 점이나 세팅할게요. 전 이걸로 할게요. x 빼기 x1 y1 이렇게 하죠.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야. 그냥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좋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사실 지금은 얘보다는 얘에 관심을 둬야 돼요. 평면 좌표 쪽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좀 공부해 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를 2,3이라고 세팅하고요. B라는 점의 좌표를 5,7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요. A, B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갑니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3 맞지? 3의 제곱.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면 4의 제곱. 맞나요? 그러면 여긴 요 친구는 루트 9 더하기 16이 되겠고 얘는 루트 25가 돼요. 따라서 이거의 답은 5다. 이렇게 수학 공부할 거면 다니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러지 마요. 이거 아니에요. 알겠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유도되는 상황은 지금 보면 직각삼각형과 피타고라스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피타고라스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피타고라스의 수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요 거리 3, 요 거리 4지. 그럼 당연히 5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 계산을 하지 마요. 오케이? 이 계산한다라는 것도 방정식으로 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도형으로 풀어야 된다고. 아, 이거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만약에 또 두 번째 예제라고 한다면 A라는 점의 좌표가 3,2 할게요.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7 해볼게요. 했나요? 14 해볼게요. 됐지? 그럼 얘랑 차이는 얼마야? 어렵니? 5잖아. 얘랑 차이는 얼마야? 12지. 그럼 5대 12대 13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너의 A, B의 길이는 바로 13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고요. 알겠죠? 또 해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1,8이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가 3,10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해줘봐 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거 생각 안 해도 바로 답 나와요. 볼게요. 얘랑 거리 2지. 얘랑 거리 2란 말이야. 그럼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8이니까 2루트 2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공부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내가 1대1대 루트 2 기억해요? 요게 길이랑 요게 길이가 동일하다는 다음에 1대1대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2가 되겠고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2 루트 2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길 바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됐나요? 하나만 더, 아니 두 개만 더 할게요. 0,0 B라는 점의 좌표가 6,3 답 얼마일까요? 지금 내가 답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36 더하기 9 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어.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맞나요? 2, 1 그래 안 그래? 1대2 대 루트 5지? 그럼 3회라고 루트 5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3 루트 5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느낌이야.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A라는 점의 좌표는 3분의 5, 3분의 마이너스 13. B라는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분의 10. 한번 해보세요. 간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한다면 너랑 너랑 빼서 제곱하고 너랑 너랑 빼서 제곱하고 개 대형사고를 칩니다. 그러지 마시고 분수꼴 바라봤을 때 3이라는 친구가 3분의 9 아닙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x좌표의 차이 얼마야? 3분의 4야. 맞지? 3분의 4. 내가 뭘 강조하는지 봐. 3분의 4야. 얘랑 얘랑 차이는 3분의 3이야. 그럼 3대 4대 5잖아. 맞지?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3분의 5야. 이렇게. 3분의 4, 3분의 3, 그럼 3분의 5라고. 아시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분수꼴이 나와도 이 마인드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야. 알겠지? 그래도 모르겠다. 그 다음 계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이야. 기본 중에 센 기본이라고.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너무 얽매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갈게요. 개념 하나만 더, 아니 두 개 더 설명해야 되는데. 두 개 더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두 번째.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건 예제로 갑니다. A라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5, 2가 되겠고 P라는 점의 좌표는 A, A 플러스 2라고 할게. 그때 문제가 뭐냐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은 스몰 a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쳐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디든 다 있는 문제야. 자, 이런 상황이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야. 맞지?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돼.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한다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요게 루트 나오는 거 맞니? 여기도 루트 나오지?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곱할 거잖아. 그럴 바에는 지금 제곱하자고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일단 루트에서 좀 벗어나자고. 그리고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이제 구해 볼 거야.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할게.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제곱할게. 숫자 아닌데? A 플러스 1인 것 같은데? 미안해. 왜 자꾸 실수하지?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제곱할게. 그럼 A 플러스 3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 맞니 이거? BP의 제곱할게요. 얘랑 얘랑 뺀 거 제곱할게요.
얘랑 뺀 거 제곱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더했어요. 걔가 서로 같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a제곱 있고 여기 a제곱 있잖아. 그거 없애고 얘는 6a 플러스 9가 되겠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라고 보실 수 있어. 맞나요? 그럼 정리하시면 16a는 16이야.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 뒤에 해설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기 파트 대단원 이름이 뭐라고요? 도형의 방정식이죠. 이거 방정식 풀이에요? 도형 풀이에요? 도형이 있어요 지금? 없죠? 그냥 주구장창 수식으로 풀었잖아요. 이 문제가 뭐 이 풀이가 좋은 풀이다 나쁜 풀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온다고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도형적 마인드를 자꾸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이제 도형 풀이를 보여줄게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 다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풀이 갑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이거 공부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학원. 두 번째 풀이. 도형 풀이 갑니다. 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럼 얘를 만족하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 있을까요? 6글자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 될까요? 그러면 여기를 P라고 세팅하고 여기를 A라고 세팅하고 여기를 B라고 세팅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A라는 점의 좌표는 1,-2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5,2야. 자,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좌표 표면에 찍으면 1,-2랑 5,2는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되지 않아요. 아니, 좌표 표면에 찍던 그냥 이렇게 하던 어차피 답은 상관이 없잖아. 꼭 좌표 표면에 찍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냥 이대로 갈게. 일단 본질만 생각하라고. 자, 이등변 삼각형 나왔어요. 요즘의 좌표는 a, a 플러스 1이라고. 이등변 삼각형 나왔어. 뭐 하자고? 수직 이등분선 찍자고. 맞니? 그럼 요 점이 너란 점이랑 너란 점의 중점이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해볼게. 3,0 맞나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수직 이등분선에서 얘가 일단 이등분한 거는 표현을 했는데 수직 표현을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아까 수직 뭐였지?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 x 증가량 2, y 증가량 2니까 요 기울기 얼마? 1이지? 그럼 여기 기울기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할게. a 빼기 3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저 친구가 마이너스 1이라고.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똑같이 a가 1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저렇게 풀어도 답 나오고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는데 님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니 저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더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푸는 상황과 이렇게 푸는 상황은 풀이의 질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자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필기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세 번째, 파푸스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만 좀 일단 알면 돼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기가 P가 되겠고 뭐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이렇게 되겠지. 일단 중선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하는데 저는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서로 그 소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파푸스 쓰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중선이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중선이 뭐냐면 삼각형에서 어떤 꼭지점 하나가 있잖아요.
그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 있죠? 이 변에 중점을 찍고 그 꼭지점과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한대요. 알겠죠? 얘를 중선이야. 한 번만 더. 어떤 꼭지점이 있어요. 그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에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한대요. 괜찮죠? 그럼 여기가 중점이죠. M이라고 하지 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선을 작도하기 위해서 중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연결한 선이 필요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때 뭐냐면 이 길이를 제곱하고 이 길이를 제곱한 걸 더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길이를 제곱하고요. 이 길이를 제곱한 걸 더할게요. 한 번만 더. 이 길이를 제곱하고요. 이 길이를 제곱한 걸 더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괜찮아? 맞지?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미지로 외우세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알았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기 2배가 있어요. 2배. 2가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2를 놓친다고요. 보통 학생들이. 그래서 반드시 2를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다가 뭐를 또 쓸 거예요. 여기의 분위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여기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알았죠? 어디 이게 있어요? 일단은 요거의 제곱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중선 정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안 쓴 길이가 이 길이나 이 길이죠. 근데 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제곱이에요. 됐니? 물론 MA의 제곱이라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세요.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2배의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라고 이미지로 외우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고3까지 기억할 거예요. 이건 고3까지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자꾸 이 상황을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지금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증명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 증명하기 위해서는 좌표화 시킨다라고 해서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돼요. 저 친구를 여기다 그대로 얹을 거예요. M이라고 하는 저 점을 원점에다가 꽂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P가 되겠고 얘가 A가 되겠고 B가 되겠고 요 지점을 M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점이라고요. 맞나요? 그때 이 점을 A, B라고 한다면 너라는 점을 C, 0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길이가 C니까 당연히 요 길이도 C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우리는 이 친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맞죠? 저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이는 거니까 보이면 돼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 친구를 실제로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줄 알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줄 알잖아요. 맞나요? 해볼게. A, B랑 마이너스 C, 0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니까 루트 사라지겠고 그럼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랑 너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더하기 A 빼기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얘를 일단 전개를 할 거야. B 제곱 두 개 있는 거 맞니? 여기 2AC 있지? 여기 마이너스 2AC 있겠지? 지워지겠지? 그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A제곱 두 개 있고 C제곱 두 개 있어. 맞나요? 그걸 그대로 쓸게요. 두 개 있다고요. 뭐가? 각각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다 두 개씩 있다고요. 인정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얘를 보세요. 얘의 의미는
0,0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 아닐까요? 제곱, 제곱. 여기다 루트를 제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이 친구를 PM의 제곱이라고 보자고요. 맞니?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C니까 널 제곱하거나 널 제곱한 거야. 그럼 요거 제곱한다고 하지 뭐. 이 친구는 MB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증명해 볼 만합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지? 정리하세요. 괄호 1번 갑니다. 세 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고요. B라는 점은 6이고 C라는 점은 X라는 소리는 수직선에서의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치? 딱 하나만 찍혀 있으니까. 그때 3AC는 BC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AC라는 길이는 어디에서 빼던 절대값 취하면 돼요. X라는 친구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CA라는 길이는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돼요. X 더하기 2죠? 거기다 절대값 취하겠다고요. 이렇게. 맞나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BC의 길이는 문제를 봐야지. BC의 길이는 6이랑 X니까 아무 데서나 빼셔서 절대값 취하면 돼요. 맞나요? 저 얘랑 얘랑 같다고요. 괜찮죠? 요것만 잘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 없으려면 양변 제곱하면 되는 거 맞나요? 양변 제곱하시면 9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x 빼기 6의 제곱이야. 이거 전개하면은 x에 관한 2차식 나오는 거 맞니?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그 친구 2차 방정식 풀어주셔서 문제 푸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풀어줄 건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자, 이런 풀이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것도 있어요. 자, 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얘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 보세요. 얘는 비율을 본다면 문제를 볼 때가 있고 날 볼 때가 있지, 이 새끼야. AB의 길이 대, 미안해. AC 대 BC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표현이 저 표현이거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봐. 이거 맞지? 그래서 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직선을 실제로 그리는 거야.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쓰고 A라는 점이라고 쓸게요. 됐나요? 6이라는 점은 요쪽 잡고요. B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괜찮나요? 이렇게 되셨을 때 현재 뭐라고 있냐면 AC 대 BC가 1대 3이라고. 그럼 C라는 친구가 어디 있어야 저런 게 될까라는 생각인데 1대 3이잖아. 그럼 이게 어렵지 않아. 뭐가 어렵지 않냐면 여기를 이렇게 4등분 하시면 BC의 비율과 AC의 비율이 1대 3이 되게 하는 친구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C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 사실 그냥 초등학교 수학 수준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지? 자, 물어볼게요. 이거 쭉 이렇게 풀어내는 거 방정식 풀이야? 도형 풀이야? 방정식 풀이라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풀이라고. 하시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첫 번째 C 값이야. 괜찮니? 또 있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C 대 BC가 1대 3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BC, AC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BC, AC 맞나요? 그럼 AC 대 BC가 1대 3이 되려면 여기가 요만큼 칸수가 간다면 여기는 이렇게 2칸 가야 돼요. 3대 1의 비율을 가져야 돼요. 1대 3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작은 걸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2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 작도가 처음에 생소하니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얘가 C2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을 구하면 돼요. 구해볼게요. 얘들아 어렵지 않아?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6 있단 말이야. 몇 칸 차이지? 8칸 차이지. 그게 몇 등분돼 있어? 4등분돼 있지. 그러면 8칸을 4등분하면 몇씩 올라가면 돼? 2씩 올라가면 되지 않니? 이게 어렵니? 이게 어려우면 피자도 먹지 마. 8개를 4등분 했다고. 알았지? 8칸을 4등분 했다고. 맞나요? 몇 개씩이라고? 2개라고. 이해했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2 더하면 여기 0 아니야? 여기 점은 2 빼고 2 빼면 마이너스 6일 거 아니야? 맞나요? 이거 쭉 풀어줘도 마이너스 6과 0 나와요. 봐봐요. 답 마이너스 6이랑 0이잖아요. 알겠어? 그래서 이 도형풀이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 얘기야. 넘어갈게요. 2점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6이라고 세팅되어 있음. 이거의 거리가 5가 될 때 그걸 구해줘봐 라고 했습니다. 자, AB의 길이는 5라고요. 그럼 어차피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제곱할게요. 제곱하시면 25예요. AB의 길이가 5니까. 맞나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거랑 요거 빼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너랑 너랑 빼신다라는 거는 A 빼기 6일 것 같은데요. A 빼기 6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풀어주시면 쭉 풀어주시면 얘도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쭉 풀어주시면 그 친구가 A가 2 또는 3이 나온대요.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요. 이거 뭐하러 해줘요? 맞죠?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때려 맞추기 하는 느낌으로 가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자, AB의 길이가 5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저 길이가 5라는 소리는 3대 4대 5가 의심이 돼. 인정해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3이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길이가 4면 좋겠다 이 생각 드는 거 맞니?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3이 된다면 A는 일단 뭐가 떠올라? 3이 된다면 2 떠오르지. 근데 확정은 아니야. 여기가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지. 얘가 3 차이 나고 4 차이 나잖아. 그래서 A는 2. 괜찮아요? 만약에 얘가 4 차이 난다고 한다면 얘는 3이지. 얘 마이너스 3 하면은 또 3 차이 나잖아. 그럼 4, 3, 5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때려 맞추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풀길 원해.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의심을 하자는 얘기지. 알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넘어갑니다. 대표형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4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가 5, 2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P라는 점의 좌표는 A, 0이라고 세팅하라고.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소리 아닐까? 그럼 식쭉 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아까 내가 풀었던 문제잖아. 맞지? 그렇게 하셔도 돼. 거기 아래에 있는 풀이가 그거인 것 같아. 알았어요?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용구는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 풀이 한번 또 해보자고요. 알겠지? 그럼 여기가 P야. A, 0이라고 할게. 이 친구는 A라는 점이야. 마이너스 1, 4야. 얘는 B라는 점이야. 5, 2라고 해보자고. 됐나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당겨볼게요. 당겨주시고 너랑 너의 중점 잡아주신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과 5의 정중앙점은 2가 되는 것 같고 4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의 정중앙점은 3이라고 보실 수 있겠다고요. 맞죠? 우리는 그러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요 기울기 구해볼게. 여기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 3, y 증가량 마이너스 1.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3. 할 수 있지? 한 번만 더. x 증가량 3, y 증가량 마이너스 1. 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 기울기는 3이라고.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라고. 그럼 이 기울기는 a 빼기 2분의
0 빼기 마이너스 3이 3이라고. 됐나요? 그렇게 구해주시면 어렵다. 나 이런 거 못하는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은 a 빼기 2니까 a는 1 이렇게 되시겠어요? a는 1이니까 1,0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다음 똑같은 느낌으로 가본다면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A라는 점의 좌표는 1,7이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3,5가 되겠고 직선 Y는 3X 플러스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P라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는데 내 얘기 잘 들어봐.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3X 플러스 2 위에 있다고. 맞니? 그럼 여기다가 A 대입하고 이따 B 대입하면 B는 3A 플러스 2잖아. 그러면 B 자리를 3A 플러스 2라고 바꾸라고. 알겠지? 이게 뭐야? B야.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A 더하기 얘가 B니까 3A 더하기 2가 되겠고 우리는 4A 더하기 2를 구하면 돼. 그럼 우리 A 값만 잘 구하면 된단 말이야. 맞나요? A 값 왜 못 구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지? 하세요 이거. 내가 안 해줘요. 알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해줘봐 라고 돼 있어요. 괄호 1번 보시면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B라는 점의 좌표는 1,3 C라는 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1이야.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아보려면 당연히 AB의 길이가 필요하고 BC의 길이가 필요하고 C의 길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저 길이를 빠르게 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알았지? 구합니다. AB 길이 구할게요. X 증가량 2 루트 2 이해하지? 난 다 했어. 이제 나 폭조 가는 거 어쩔 수 없어. 요 길이 4 요 길이 4 됐니? CA 갑니다. 이 차이 6 요 차이 2 맞니? 그럼 1대 3대 루트 10해서 2루트 10 하길 원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제곱해서 더하시고. 알겠어요? 요런 느낌이야. 요거 제곱해 볼래? 8이지. 이거 제곱해보면 32지. 이거 제곱해보면 40이지. 32 더하기 8이 40 아니야? 그럼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직각 삼각형이야. 맞나요? 이제 그 다음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돼. 딱. 요게 제일 긴 길이니까 C고 A고 뭐 이렇게 B 이렇게 한다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가죠? 괄호 2번 안 해도 되지? 똑같이 AB 길이, BC 길이, C의 길이 구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알았나요?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두 점 이거와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도 될까요? 갑니다.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만약에 좀 불안하다면 좌표평면 위에다 점 찍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난 바로 갈게요. A라는 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1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1이 돼요. 맞지? 이렇게 됐을 때 P라는 점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P라는 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A,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없죠? 자 이렇게 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PA의 제곱이랑 PB의 제곱에 더한 친구의 최소값 구해주시고 그때 P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본다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 친구를 처리한다면 너라는 친구랑 너라는 친구랑 빼서
A 빼기 5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너랑 주랑 너랑 주를 빼서 제곱하시면 1이 되겠고, PB의 제곱, 얘랑 얘랑 빼시면요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얘랑 얘랑 빼셔서 제곱하시면 역시나 또 1이 될 거야. 맞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얘 정리하면 2차식 나오는 거 맞니? 할게. A제곱 A제곱 2A제곱 맞아? 마이너스 10A 플러스 6A 플러스 A. 틀렸어. 뭐지? 마이너스 10A 플러스 6A 마이너스 4A. 괜찮아? 맞지? 그 다음에 25, 9, 34, 36. 이거 뭐 천천히 계산해 그냥 이거는. 알았어? 문제 없지? 됐지? 그럼 여기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셔도 괜찮고, 2차 함수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요게 대칭축은 1이란 말이야. 해보시면 그럼 1을 대입한 친구를 대입하시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1 대입하시면 2 빼기 4 플러스 36이니까 너의 최소값은 34가 되겠고, A가 1일 때 최소로 갖는 거니까 P라는 점의 좌표는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래에서도 똑같을 거고 아마.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거 가르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 마. 이건 무슨 풀이라고? 방정식 풀이라고. 맞나요? 괜찮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고요. 이거 아까 뭐 하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무슨 정리? 파포스라는 아저씨가 뭐 만들었나 봐. 사실 그 사람이 만들었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됐고,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뭐랑 똑같죠?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랑 똑같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맞지? 2배의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내가 구할 답은 2배의 P 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이랑 똑같은데, MB의 길이는 알아요. M 구해볼게요. 너랑 너의 평균 얼마지? 1이 되겠지? 너랑 너의 평균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4가 되겠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1이 되겠으니까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하면 루트 17이 될 거야. 맞니? 그럼 요 길이는 일단 17이 될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이제 이거 볼게. 요 길이잖아. 이거 뭐 구하는 거라고? 무슨 값? 최소값 구하는 거라고. 근데 얘는 확정적으로 17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는 얘로 인해서 변할 수가 있는데, 얘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없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없으면 된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점이 이 점이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며. 이게 요 점이면 된단 말이야. 인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PM이라는 저 길이가 없으면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 17이랑 2랑 곱하시면 34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 M이라는 점이 P라는 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너무 지금 와닿지 않아. 그럼 이걸로 가라고.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내가 이게 잘못된 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는 이런 마인드를 고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봤자 어차피 요런 거 할 거야. 넘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분점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야. 내분점. 이 단어의 느낌이 어때요? 내는 안에 있다. 얘는 나눌 분자. 점은 네가 알고 있는 점. 알았지? 자, 이걸 설명을 한번 해줄게.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그걸 이으면 연장선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이으면 이걸 선분이라고 해요. 맞나요? 이 선분을 그냥 내 마음대로 등분을 할게요. 내등분. 알았죠? 이 선분을 내 마음대로 내등분, 균일하게 할게요. 지금 균일하지 않은 거는 내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등분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점의 이름을 세팅할게요.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의 정중앙점이니까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을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지 뭐. 오케이? 괜찮죠? 그때 이 PMQ라고 하는 저 점이 분점이죠. 근데 어떤 분점인데 어디에 있죠? 안에 있잖아요. 어디 안에? AB 안에. 그러니까 이걸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해요. 선분 AB의 내분점이 PMQ예요. 알겠죠? 근데 저 친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M을 볼게요. M이라는 거에 집중해봐요. 저 M이라는 점에. M이라는 점은 선분 AB에 당연히 중점이죠. 맞잖아요. 중점이에요. 근데 얘를 내분점으로 내가 얘기한다면 내분점으로 표현한다는 게 비율로 표현하다는 소린데 요 길이랑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1대1 내분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일단 중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AB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BA의 중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역시나 B의 중점이니까 이 친구도 1대1 내분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P라는 점 가볼게요. P라는 점. P라는 점은 중점은 아니잖아요. 선분 AB의 비율로 표현한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AB잖아요. AB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거 맞나요? 방향이 중요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비율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1대3 내분점이에요. 됐나요? 괜찮죠? 만약에 BA의 이렇게 한다면 방향이 반대가 됐죠? 맞죠?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P라는 점은 BA는 3대1 내분점이에요. 따라오세요. Q 빨리 갈게요. Q라는 친구는요. AB의 몇 대 몇이겠어요? 3대1이겠죠? BA의 1대3 내분점일 거예요. 맞나요? 필기. 자, 이제 그러면 저 내분점이라는 거를 좌표평면 위에다가 놨을 때 실제로 구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두 점을 세팅을 할게요.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자고 했지? 저렇게 두 점이 나오면 일단 아까 했던 거 복습. 요 거리를 구하고 싶고 구할 수 있어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 싶고 구할 수 있어. 맞죠? 이제는 여기 이렇게 선분을 표현한다면 여기 내부의 점을 가지고서 저 점을 내분점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때 여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써있는 그 공식화 시키고 싶어서 여기의 비율을 m 대 n이라고 할게. 길이 아니야. 비율이야. m 대 n이야. 내가 비율일 땐 동그라미를 쳐. 알았죠? 길이가 m이고 길이가 n이 아니라고. 비율이 m 대 n이야. 맞나요? 그때 요 점의 이름을 P라고 할 때 요 P라는 점의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자고. 알았지? 그냥 그걸 가르칠게. 유도는 안 할 거야. 유도는 책에 다 써있고 학교 가셔서 뭐 설명하시면 들으시면 되고 우리는 그 유도하는 과정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외웁시다. 가볼게요.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다가 쓸 거 크게 그리는 겁니다. 분점이잖아요. 분점이니까 당연히 분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분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맞죠? 분수가 들어올 거예요.
m 대 n 내분점이잖아요. 그러면 공식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다가 m 더하기 n 쓰세요. 내 말 들으세요. m 더하기 n 쓰시고 여기다가 m 더하기 n 쓰시고 여기다가 m 더하기 n 쓰세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MSG를 쳐줘야 되는데 조금 추가적인 걸 뭔가 좀 뿌려줘야 돼.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돼.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야 돼. 알았지? 이런 분위기야. 여기는 X좌표잖아. 그럼 당연히 X좌표만 봐야 돼. 여기는 Y좌표 자리잖아. 그럼 Y좌표만 보는 거야. AB,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M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와 마주보고 있는 친구 있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는 X좌표를 곱하세요. 즉 크로스로 곱하세요. 알겠죠? N이잖아요. N은 누구랑 곱해야 되냐면 얘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를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없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Y좌표잖아요. M이라는 친구랑 Y2라는 친구랑 곱해야 되겠죠? N이라는 친구랑 Y1이라는 친구랑 곱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를 주구장창 m 플러스 n분의 mx2 x1n 이렇게 외우면 못 풀어요. 이렇게 좀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3,2라고 가정할게요. B라는 점의 좌표가 6,-1이라고 가정할게요. 됐나요? 요 두 점의 선분 A, B에 2 대 1 내분점 구해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할게요. P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팅하세요. 아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지?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몇 대면 내분점이에요? 2 대 1 내분점이죠. 그럼 여기다가 3 써야죠. 하면 안 된다고. 2 플러스 1 쓰라고 제발. 알았지? 아까 하라고 한 대로 하라고. 3이라고 쓰지 말라고. 알았지? 2 더하기 쓰세요. 2 더하기 쓰시고요. 여기다가도 제발 그냥 2 더하기를 먼저 쓰세요. 여기다 2 더하기를 먼저 쓰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 쉬세요. 잠깐 쉬어 그냥. 뭐 물 마시고 와. 그냥.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괄호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괄호 하나 만들어주시라고 이렇게. 괄호 만들어주시고 괄호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직접 보시는 거야. A, B를 2 대 1로 내분한 점이지. A에 이쪽이 있고 B가 1쪽이 있잖아. 맞아? 반대로 곱하는 거라고. 2는 A 쪽에 있으니까 B의 X좌표랑 곱하는 거야. 인정하지? 그 다음에 1은 너의 X좌표랑 곱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어 지금. 너의 Y좌표는 2는 A 쪽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 반대쪽으로 가셔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셔야 되겠고.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를 곱하셔야 된다. 이거야. 괜찮으세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3분의, 이제 3분의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12 더하기 3하니까 15죠? 이제는 5가 되겠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얘는 0이 되겠다. 라고 해서 P라는 점의 좌표는 5,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누가? 해설지가. 지금 도형으로 했나요? 그냥 공식에다 대입했죠. 맞죠? 이렇게 해도 돼요. 하셔도 되고요. 하세요. 알았죠? 하시는 건데 언제만 하길 바라냐면 여기에 미지수가 있을 때만 하세요. 완벽하게 이렇게 다 숫자가 있을 때는 지금부터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세요. 자, 다시 갑니다. 지금 공식 연습했어요. 이제 이윤구 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이 있단 말이야. 그때 A, B의 2대1 내분점만 똑바로 구하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선을 제발 그리세요. 맨 처음에 내가 개념 설명한 거 있지? 저것처럼. 자, 여기다 A 찍고 여기다 B 찍으세요. 선생님 좌표 평면에 표현하고 싶어요. 표현해서 뭐 할 거예요? 단 0.1점이라도 올라간다면 하세요. 물론 서술에다 하셔야죠. 근데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A라는 점의 좌표가 3,2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가 6,-1이다. 이렇게 가자고. 여기까지 괜찮지? 몇 대면 내분점이래? 2대 1 내분점이래. 잘 들어봐.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2대 1 내분점이라고. 그럼 얘 몇 등분 하고 싶어? 3등분 하고 싶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3등분 해야 2대 1 내분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2대 1 내분점 P라는 점이야. 여기까지 뭐 1분이 걸리니? 20초도 안 걸려. 알았지? 여기까지 온 거 맞니? 이제 P라는 점 구할게. 잘 들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지나가는 초딩도 할 수 있어. 어떡하지? 내 아들도 좀 이따 할 것 같아 이제. 지금 말도 못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간다.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게. X좌표만 봐. 3이고 6이지. 3에서 6까지 몇 칸 올라가? 3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몇 등분이야? 3등분이지. 그럼 한 등분당 X는 1씩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럼 3, 4, 5라고. 어렵지 않지? Y좌표 볼게. 2고 마이너스 1이지. 각각 마이너스 1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러면? 그럼 마이너스 1씩 두 번 내려가면 0이야. 이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1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0 이렇게. 왜 공식을 해? 이렇게 또 쉬운데. 알겠죠? 이게 진짜 본질 아닐까? 이게 진짜 내분점의 본질 아니겠냐고. 아니야? 공식이 본질이야? 공식은 공식이잖아. 이게 진짜 내분점을 느끼고 있고 감정을 잡고 있는. 네, 아무튼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념을 노트에다가 정리해 드리잖아요. 근데 책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한국말이 잘 쭉 써있죠? 마치 소설책처럼. 그거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문제만 풀고 있잖아요. 문제 말고 개념 파트 있는 것도 쭉 읽어보세요. 안 읽을 거잖아요. 안 읽잖아요. 맨날 문제만 풀잖아. 쭉 읽어주세요. 그럼 또 개념이 더 정립될 거예요. 자, 대표 유형 6번입니다. 선분의 내분점. 두 점,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9,-3이다. 선분 A, B를 몇 대 몇? 3대 2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1대 4로 내분하는 점. 이런 걸 구해달라고 했어.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랑 Q의 중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괜찮나요? 됐지? 하던 대로 갑니다. 여기다 A라는 점 찍을게요. 여기다 B라는 점 찍을게요. 여기 좌표가 좀 필요할 거예요. 마이너스 1,2. 요 점의 좌표는 9,-3. 괜찮나요? 다시 문제를 복귀할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3대 2 내분점이었고요. 다음 뭐였어요? 1대 4 내분점이었어요. 그럼 몇 등분 해야 될까요? 5등분 해야죠.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죠? 5등분 하세요. 됐나요? 그러면 3대 2 내분점 여기다 딱 찍고 그게 P라는 점이래. 어려운 거 아니지? 1대 4 내분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Q라고 하겠대. 됐니? 자, 물어볼게. P라는 점 구하라고 했나요? 그냥 P 다지 P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Q라는 점 구하라고 했나요? Q 다라고 했지 Q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구하라는 건 뭐였어요? P랑 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래 해설 보면 어때요? P라는 점 구해져 있죠? 맞나요? Q라는 점 구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점과 그 점의 중점인 M점 구했잖아요. 얼마나 낭비적인 풀이에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넌 그걸 다 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실제로 이 문제가 내신에 나오면 너는 다 구하고 있을 거예요. 병신이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맞죠? 내가 구할 것만 구하시면 돼요. 맞나요? 이 점만 구하라고 이 점 못 구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아까 했잖아. 마이너스 1이랑 9가 있잖아. 몇 차이야? 10 차이지. 몇 등분이야? 5등분이지. 2씩 올라간다고. 인정해? 그럼 마이너스 1, 1, 3. 어려운 거 아니지? 다음 2고 마이너스 3이야. 5만큼 내려가고 있어. 그럼 각 등분마다 마이너스 1만큼 더해주면 돼. 맞나요? 그럼 여기가 2야? 1이야? 0이지. 이렇게 하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못하면 대학을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걸 못하면 충분히 계산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게 대학을 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못해도 대학 가요 다. 칠 번 갑니다. 힘내세요. 제가 힘내야죠. A라는 점은 1,0이에요. B라는 점은 3,2예요. 문제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쭉 넘어가셔서 A, B의 연장선 위에.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근데 연장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연장선. 맞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됐을 때 EAB는 BC야.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이건 AB 에 BC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하셔야 되니까 1대 2다. 이 소리야. 맞니?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바꾸자고. 그럼 AB 대 BC가 1대 2가 되는 상황이야. 일단 A라는 점의 좌표는 1,0이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3,2인데 A, B 대 BC가 1대 2가 되려면 일단 A, B는 요 길인데 BC가 1대 2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요거 아닐까요? 이만큼 간 게 2배 더 가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C다. 이러면 문제 없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이 그림 정도는 초등학교 그림이라니까요. 알겠죠? 고등학교 수학 그림이 아니라고. 알겠지? 좋아. 그럼 얘가 1,0이고 3,2잖아. 한 칸 갔을 때 X방향으로는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갔지? 자, 두 개 다 한꺼번에 가지 말고 그냥 X좌표만 따로따로 갈게요. 1, 3, 5, 7. 맞지? 0, 2, 4, 8. 됐나요? 구하라고 하는 거 점 C의 X좌표는 양수다. X좌표 양수인 거 맞나요? 맞죠? 답은 7,8 이렇게. 틀렸나요? 미안해. 6. 7,6. 죄송합니다. 됐나요? 왜 8이 나왔지? 0, 2, 4, 8이라고 했나요? 아, 2배를 해버렸네 제가. 알았어? 요거야. 괜찮아. 근데 이것만 있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왜 점 C의 X좌표는 양수라고 했을까? 음수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또 공부해 볼게요. 1대 2가 되는 상황이 A, B 대 BC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A, B라는 덩어리가 여기고 BC라는 덩어리가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어요. 느낌 오세요? 그래서 A, B 대 BC가 1대 2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목소리가 다 끝났어. 미치겠네. 지금 3일 연장으로. 야, 내가 이거 똑같은 거를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5번. 5번 하고 있다고. 월요일날 한 번, 화요일날 맨 처음 한 번, 두 번째. 수요일날 아까 이거. 지금 개념 수업을 똑같은 걸. 나 지금 다 안 보고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쵸?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똑같은 거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쳐버리겠네, 진짜. 알았어? 요거야.
그럼 요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면 일로 넘어갈 때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반대로 간다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갈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이거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얘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두 개 다 구하라고 한다면 저걸 두 개 다 구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좋아요. 넘어갈게요. 개념 잠깐 다시 돌아오세요. 4번 내분점 했죠? 5번 갈게요. 자,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중학교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볼게요.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P라고 할게요. 여기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하고요. 각의 이등분선인데 P라는 점의 각을 이등분할게요. 요 각을 이등분하겠다고요.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한 요 정도쯤으로 잡고요.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다라고 세팅할게요. 그리고 이 점을 C라고 하죠. C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때 뭐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이건 받아들이면 돼요. 왜인지 탐구할 필요는 없어요. 너 대 너는 너 대 너랑 같아요. 한 번만 더. 너 대 너는 너 대 너랑 같아. 표현해 줄게요. AP 대 BP는 AC 대 BC예요. 알았어? 됐니? 그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건데 왜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걸까요? 요 점이 내분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분점 공식으로 이 C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내분과 연관성이 있어요. 됐니? 각의 이등분선은 원래 내각의 이등분선과 안에서 나눠지는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는데 지금 외분이 빠져서 내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분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만 구할게요.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외각의 이등분선도 가르칠 거야. 일단은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해요. 이것도. 알겠지? 좋아. 그러면 대표 유형 8번으로 가죠. 22페이지. 가능하면 아래 해설은 보지 마세요. 이거 할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알겠지? 보라고 할 때만 봐요. A라는 점의 좌표는 1,2예요.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 C라는 점의 좌표는 3,0이라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라는 그 문장을 보면 이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점 D의 좌표를 구해줘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림을 아무렇게나 막 그리세요. 저 점을 좌표표면에 찍을 바에는 그냥 그림 그리시라고요. 그리고 각 A를 이등분할 거니까 여기다 A 잡고 여기 B 잡고 여기 C 잡고 실제로 각이 이등분 되는 것처럼 그리시라고요.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여기 요 각이 이등분이다 이렇게 잡자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뭐죠?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요 D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점의 좌표를 안단 말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C라는 점의 좌표를 안단 말이야. 3, 0.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D라는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몇 대 몇이 뭘로 좌지우지 된다고? 이거 대 이거라고. 길이 대 길이라고. 그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함 이거야. 인정? 객검이지? AB 길이 4루트 2. 되셨어? AC의 길이 2루트 2. 몇 대 몇? 2 대 1. 맞니? 2 대 1.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수정해주면 되죠. 됐나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6 차이 납니다. 그럼 한 칸당 2씩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2 뺄게요. 이해했죠? 1. 됐니?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갑니다. 몇 차이 나죠? 2 차이 나요. 3등분하면 분수가 나오네요. 짜증나네요. 그 전까지는 우린 지금 다 뭔가 정수로 깔끔했는데 분수로 나오네요. 분수로 안 나온다는 보장 없죠? 맞죠? 당연히 분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계산을 더럽게 만드는 방법은 이거야. 어떻게 할까요? 3등분이잖아요. 그러면 분모를 3으로 바꾸면 돼요. 알았죠?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3분의 0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분모 3 생각하지 말고 분자만 보세요. 마이너스 6이죠. 0이죠. 그럼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가는데 6칸 가잖아요. 그럼 2씩 올라가면 된다고요. 문제 없죠? 그럼 여기 2 올라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지. 여기다 마이너스 2 쓰고 원래 3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어렵잖아. 안 어렵다고. 안 어려워. 맞지? 분수로 나와도 안 어려워요. 분수 나오니까 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공식이 최고야. 이지랄 좀 하지 말라고. 알겠지?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목그리를 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나요? 평행사변형 맞지? A, B, C, D라고 있는데 A, B, C라는 점은 완벽하게 있고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암묵적인 수학에서의 룰입니다. 평행사변이 A, B, C, D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네 멋대로 A, B, C, D 이거는 암묵적인 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공부를 다 해서 오셨어야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개 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중점이 동일해요. 맞니? 중점이 동일해. 그래서 D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C라는 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고 A라는 점의 좌표는 1, 4인데 중점이 동일하므로 너랑 너의 중점 구하고 너랑 너의 중점을 구하셔서 같다라고 하시면 답 나오겠죠 뭐. 맞죠? 거기 아래 해설 잠깐 보시죠. 아래 해설 쭉 보시면은 중점의 좌표가 같다라고 했으니 내가 구할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셔서 실제로 중점을 예쁘게 구하셔서 연산지를 한단 말이야. 그거는 수학을 잘하는 길이 아니야. 잘 들어봐 내 얘기를. 중점이 동일하지? 진짜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중점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x좌표의 합을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눌 거 아니야. x좌표의 합을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서로 같다라고 할 거 아니냐고. 얘도 반으로 나눌 거고 얘도 반으로 나눌 거잖아. 그 반으로 나눈 거 생각하지 말고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 x좌표의 합이랑 x좌표의 합이 동일하지 않으면 중점이 같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친구가 얼마야? 6이지. 얘랑 얘랑 더했어도 6이 나와야지. 7. 이해 가세요? y좌표 4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 2. 얘랑 얘랑 더해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3. 이렇게 하길 바래. 알았어요? 다 따박따박 쓰지 말고. 괜찮니? 됐지? 마지막 문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 9-2번. 집에 가자 인간적으로. 죽겠다 나도. 마름모 알아요? 마름모?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안에 있어요. 근데 마름모의 특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죠.
그리세요 그냥. 같아야 되는데 대충 그릴게. 마른 문이라고 치자. 괜히 왔어요. 아무리 봐도 집중 한 40%밖에 못했어요. 맞죠? 맞는 것 같은데. 간다. 집에 갑시다. 왜요? 못 갈 것 같아요? 어? 신나가지고요. 저도 신나는데 뭐 춤을 출까요? A, B, C, D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점의 좌표는 5,4, B라는 점의 좌표는 1,A, C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B, D라는 점의 좌표는 1,7. 오케이. 됐나요? 마름모도 평행사 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랑 너의 중점이 동일해요. 맞나요? 그치? 그럼 중점 동일하니까 얘랑 더하면 2야. 얘랑 더해도 2야. 맞지? 그리고 얘랑 더하면 4 더하기 B야. 얘랑 더하면 A 더하기 7이야. 얘랑 같아야 돼. 이거는 중점이 같다라는 걸 한 거야. 동의하세요? 그 다음 어떤 풀이를 선택하실 거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같다라는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제의 풀이는. 근데 마름모의 가장 또 강력한 성질은 요거랑 이렇게 이으면 수직이라는 거야. 역시나 수직이야. 맞지? 수직이야. 진짜 집중해야 돼. 마지막 문제야.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갈게. 요 기울기 구할게. 1,2, 1,7. x 증가량 0. 다시 한 번만 더. x 증가량 0. 근데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이 0이야. 분모가 0이야. 이런 생각 든다고. 맞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일하게 기울기가 없는 상황은 이거거든. x는 1이라고 할 때 1,a랑 1,7 이렇게 이어주면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야. 맞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럼 이 선하고 수직인 친구는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겠어? y좌표가 동일한 친구들 아니야? 듣고 있니? y좌표가 동일한 친구들 아니냐고. 이게 수직관계 맞아? 그러면 너는 x좌표가 동일하고 넌 당연히 y좌표가 동일해야 돼. 그러면 4랑 요거랑 같아야 돼. 이거야. 알았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맞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상황이 이거야. 왜? 기울기가 없는데 어떻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써먹어? 못 써먹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B는 4지. A는 1이겠지. 됐나요? 그래서 A는 1, B는 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